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평수가 넓진 않잖아요. 그 매출 이제 3억까지도 나오죠. 여기서 월세 지금 150매장에서 맞아요. 다 합쳐서 700억 정도 나오거든요. 본사 매출까지 다 합친 거죠. 이게 지금 다 음식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처럼 만들어놨네요. 그냥 배달이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4명이서 주간만 하면 하루에 한 500 정도 팔아요. 1분 동안은 이렇게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주문은 4분 만에 나오는 거죠.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차요, 4년이. 화장하고 왔어? 어. 미쳤네. 오늘 왜 그래? 저분은 누구예요? 5년 정도 같이 하고 팀장님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평생 게임만 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진짜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자살할 거 아니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그 후에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경험치들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겠어요? 이건 다 웨딩 사진인 거예요? 아, 네. 웨딩 사진하고 놀러 갔을 때 항상 사진을 집을 또 예쁘게 잘 꾸미셨네요. 예쁘게 좀 꾸며놨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요.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와이프가 한마디 이쁘게 나와야 된다고 제 얼굴도 좀 화장도 하신 거예요? 약간의 그냥 메이크업 정도. 그럼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32살 진희태라고 합니다. 외식업을 한 거는 19살부터 시작해서 군대 빼고는 계속 외식업만 했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한 지는 한 9년 차 됐습니다. 근데 32이라고 하셨는데 결혼도 되게 일찍 하셨네요. 몇 살에 하신 거예요? 30살이요. 성공하셨네요. 아내분은 어떤 거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기 준비하려고 이제 네. 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류 쪽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쩐지 되게 집도 이렇게 잘 꾸미신 것 같아서. 제가 꾸밀고. 아, 집에서는 또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착즙 음료수 먹고 있어요. 좀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배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배달인 거예요? 슈니드 샵인샵이라고 하잖아요. 매장 안에서 6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매장에서? 네. 네. 처음 촬영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직영 매장은 5개 있고요. 5개 합쳐서 월 매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배달로는 그래도 매출이 진짜 높은 편이기는 해요.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 매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프랜차이즈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냥 업무 볼 예정입니다.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가맹점 총 35개요. 그럼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가맹점 관리도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아내분은 부끄러워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방에 계신 거예요? 방에 계시죠? 안녕하세요. 계시는구나. 아까 5개 매장에서 월 매출이 한 12억이라고 하셨는데 한 매장에서 2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매출이. 제일 낮은 매장은 1억 5천 나오고 있고요. 네. 2억에서 다 3억 사이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올 때는 최고 3억 6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대단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근데 네. 지하 3층인데 지하 2층으로 내려고. 네. 촬영하면 차 어디 대놨는지 다들 까먹으시더라고요. 여기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가깝네요. 네. 이게 뭔가요? 레인지로버인가요? 맞아요. 이게 디펜더. 네. 이 차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1억 한 중반 정도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일반. 백미러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뒤가 보이는 거네요. 네, 이게 유용하게 쓰여요. 회사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청량리 쪽에 있고요. 저 사무실하고 직영 매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휴먼스토리 출연하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단순히 매출 네. 잘 나오니까 잘 돼. 막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되게 실패도 많이 겪고 진짜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옥수동 김치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닌가요?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 맞습니다. 제가 네. 김치찜이라는 게 유행하기 전에 저희가 유행시켰다고 할 정도로 네. 사실 제가 5년 전부터 월 매출은 1억이 넘었어요. 그냥 오픈할 때부터. 그래서 이미 3년 전부터 제가 월 매출 3억 나오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늦게 시작한 이유가 한 8년 전에 뭣도 모르고 호기롭게 디저트 이런 걸로 프랜차이즈 시작해서 망한 적이 있어요.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할 수도 없고 거의 뭐 전숙 창업 수준이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매장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지금은 완전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장사한 지 이제 9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장사를 하게 되셨어요? 원래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었는데 게임 좋아하셨구나.
맞아. 20살 전까지는 이제 게임 엄청 많이 했죠. 제가 군대 갔을 당시 한창 젊은 청년 창업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게 유행이었어요.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코딩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틀 만에 외식업 정직원으로 지원을 해서 그때 1년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그때 한 2천만 원 모았어요. 와. 1년 정도 하고 퇴직금 받고 홍대에 직영 매장을 한 10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직원으로 일했죠. 이 홍대라는 곳이 되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한 3, 4개월 정도 일하다 보니까 이거 뜨겠는데 싶어가지고 그거를 부평 지하상가에 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해가지고 시작했죠. 그때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망한 네. 거예요. 모아놨던 돈도 다 날리고 살기 위해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닭꼬치로 업종 전환해보고 한식 뷔페도 동시에 운영하고 닭강정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종착한 게 이 배달 전문점입니다. 2019년에. 그럼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보셨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게임만 좋아하던 청년이었는데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장사에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신기한 게 저는 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평생 게임만 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20살이 되고 네. 일을 시작하니까 게임을 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할 시간도 없고. 성인이 되니까 생존 본능이 막 살아났던 거네요. 그쵸. 뭘 뭐 해먹고 살지,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벌려놓은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자살할 거 아니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네요. 아, 이쪽이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요. 통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사무실. 아, 이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 통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맞은편에 저희 네. 매장이 있습니다. 배달 매장이라고 했죠? 네, 여기 2층입니다. 한 매장에 6개 브랜드라고 하셨잖아요. 상호는 어떤 상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통칭 이제 매드라고 하는데 메이크어 딜리버리에서 매드. 그러면 거기 안에 6개 브랜드가 배달을 계속 하는 거네요? 그쵸. 그 안에 있는 브랜드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요? 네. 냄새 되게 좋네요. 삼겹살 냄새 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삼겹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장처럼 만들어놨네요. 그쵸. 평수가 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최고 매출 이제 3억까지도 나오는.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다 음식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작업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화구가. 지금 몇 개 정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한 6개 정도 아까 보니까 메뉴인 것 같고요. 나머지 3개는 밑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재료 준비하시는 분들, 음식 만드시는 분, 포장하시는 분 다 따로따로 있네요. 지금 보면 6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2분은 점주님 교육받고 있는 분 2분 빼면 원래는 이제 주간만 하면 하루에 한 500 정도 팔아요. 딱 4명이서 근무를 해요. 4명이서 하루에 500원 팔아요? 네. 주간에? 네. 24시간인 거예요? 24시간은 아니고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돼요. 야간 주간 따로 있는 거네요. 네. 야간 2명이나 3명 정도 근무합니다. 왜냐면 200~300 매출밖에 안 되니까. 어떤 거 파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 이제 화구로 이루어진 것도 일단 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치찜이 있고 짜글이, 곱돌이탕, 그리고 돼지 김치구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건 다 팔고 있네요. 그쵸. 네. 나머지 이제 화채, 과일 화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요? 삼겹부대 김치찜입니다. 김치찜에 땡초를 추가한 거예요. 지금 이건 어디 브랜드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 다 완조리 된 건가요? 네. 지금 이건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고기 네. 잡고 있는 거예요. 미리 소분해 놓는 거예요? 주문 들어오면 하나하나 뜯어서 바로 넣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오. 지금 이건 어떤 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다예요. 지금 이게 음식 나올 것들이에요? 네. 그럼 이제 포지션이 저기서 이제 음식 만들어서 드시면 여기서 포장해서 드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근데 교육받으러 온 거라서. 아, 교육받으러 오셨어요? 네. 지금 앞으로 이걸 운영하실 분인가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 점주님들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교육은 보통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는 거의 한달 하지 않을까.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차요, 6년. 6년 차. 제가 이거 하기 전부터 같이 했던 너무 저희가 아끼는 친구입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원래는 뷰티 전공이었거든요. 완전 다른 요식업에 제가 빠진다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놀라셨겠죠? 사장님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듣고서 사장님의 진정성? 저를 막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믿음이 가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점주님 교육을 길게는 한 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한 달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매장에서 직접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차까지는 1대1로 하지만 3주차부터는 매장에서 실제로 이런 변수 같은 거, 컴플레인 전화도 받아보고 실제로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돼요. 이거 봅니다.
지금 이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김치구이 메뉴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라즈라고요. 돼지 기름. 아, 고소해지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불맛을 내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불맛을 나려면 좀 기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라즈를 추가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제가 삼겹을 네. 튀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초벌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넣고 이게 익을 때까지 하면 너무 오래 볶아야 되고 육즙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3분 타이머로 놓고 볶은 다음에 삼겹이 나오면 마지막에 이제 1분 볶고 마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문은 4분 만에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네. 이제 1분 동안은 이렇게 그냥 푹 꽂기만 하면 이제 마지막 불맛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화유라는 건데 네. 저희가 모든 분들이 메뉴를 똑같이 불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볶는 스킬이 다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불맛을 잡아줄 수 있는 화유로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방금 화유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불맛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크게 없네요. 만드는 데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네. 모든 직원분들이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김치구이가 초창기에는 소중대 메뉴가 있어. 사리 추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사리 추가랑 소중대를 다 뺐어요. 왜냐면 이게 삼겹이 조금 더 들어가고 김치가 좀 더 들어갔을 때 그때 조리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메뉴 맛이 통일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원 사이즈로 딱 통일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리뷰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직영점도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네. 직영점이랑 가맹점이랑 총 매출 합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 합쳐서 700억 정도 나오죠. 본사 매출까지 다 합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월세가 얼마인가요? 옆에까지 합쳐서 150. 저 옆에는 네.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세도 엄청 싸네요. 이렇게 두 개 합쳐서 150이면. 그렇죠. 배달 매장이 장점이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점주님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점주님 교육받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매장 어디다 차리실 예정인 거예요? 대정식 그럼 원래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다른 자영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줄 아시겠네요. 이거는 알죠. 근데 여기는 또 다른 거여가지고 교육 받으러 올라왔어요. 여기서 해보니까 장사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시스템도 잘 만들어놔서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일단은요. 와, 스팸이 엄청 크네요. 지금 여기 뭐 거의 배달 공장이네요. 그냥 배달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배달은 빨리빨리 서내고 손님들 가야 되는데 보시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회전율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배달 매장은 회전율이 핵심인데 매출이 어쨌든 2억이나 3억이 나오려면 모든 메뉴를 즉시 조리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크 시간에 1시간에 많으면 한 3, 40개에서 40개의 주문이 들어와요. 그 정도가 돼야지 거의 1,000만 원 매출이니까. 하루에. 네. 근데 그런 메뉴들을 동시에 무조건 처음부터 조리하게 되면 절대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메뉴들 중에 빌지가 안 꽂혀 있잖아요. 네. 저 메뉴는 비거나 이렇게 좀 한가한 타이밍에는 미리 작업을 했고 그게 사실 미리 매출을 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90% 조리하고 10% 조리를 주문이 들어왔을 때 마무리하는 형식. 그래야 그리고- 빨리빨리 나가니까. 그쵸. 스팸도 튀겨서 나가네요. 네, 1분 정도 튀겨가지고 나가요. 아까 옆에 계신 분은 한 6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은 얼마 정도 같이 일하신 거예요? 4년이. 이 일이 좀 적성이 잘 맞았나요? 네, 저도 이쪽 일을 거의 처음이라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배우는 거에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한번 다 준비를 다 해주시고요. 김치찜이랑 김치구이랑 메뉴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구이랑 찜이랑 김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구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볶아서는 이제 볶은 김치 맛이 안 나잖아요. 김치 구이에 들어간 소스랑 익혀놓은 김치랑 미리 섞어놓고 미리 볶아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치를 따로 넣고 소스를 따로 넣게 되면 일단 소스 자체가 직원분들마다 막 계량을 다르게 해서 넣을 가능성도 생기잖아요. 근데 애초에 섞어서 버무려 놓고 그 채로 넣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고 그리고 미리 볶아놓음으로써 메뉴가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일정한 맛을 낸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일일 작업량 체크리스트에서 모든 저희 작업을 나열한 거예요. 저희는 항상 목표 작업량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작업 일지는 이 고기를 얼마나 매일 작업했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작업 나가는 양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야간에 재고량을 다 체크를 하면 주간은 이 목표 작업량까지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만 보고 출근하자마자 고기 몇 킬로 잡아야 돼? 반찬 몇 개 담아야 돼? 각각 세분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걸 보고. 네, 우리가 각 매장에 있는 능력마다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다 매뉴얼화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매장이 쉽게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과다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표님이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네요. 그쵸. 장사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노하우들을 여기 다 접목시킨 거네요. 그쵸. 그런 경험들이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이 직영점 매장은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6, 7천 들었어요. 여기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번 달 기준으로 2억 3천이고요. 최고 매출은 4만 원 넘어요. 와, 엄청나네요. 월세 지금 150 매장에서 맞아요. 나중에 그럼 목표는 따로 있나요? 어떻게 만들겠다, 나의 브랜드를. 일단은 내년 연 매출 5천억 정도까지 맥시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700억인데 그쵸. 전체 매출이 5천억 되면 만들어보겠다. 맞아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채워지고 브랜디드 광고가 들어가면 지금은 인구 만 명당 한 1,000만 원 정도 맥시멈 매출을 나오고 있어요. 내년 정도에는 1,500에서 2,000 정도로 올리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저희는 6개 브랜드다 보니까 단일 브랜드보다 올라가기 쉽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화장하고 왔어? 미쳤네. 오늘 왜 그래? 원래 화장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유, 처음 봤어요. 3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분은 누구예요? 저랑 함께 한 5년 정도 같이 한 팀장님입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거의 다 5년 이상 했네요. 거의. 네, 작게는 3년, 길게는 7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원분들인가요? 네, 본사 사무실 직원분들 품평회 하러 모인 거예요.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전매 저희 직영점 매장이 매주 같은 음식을 먹고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품평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 매주. 네. 이게 어디 브랜드인가요? 도토리탕. 아, 이게 화채집인가요? 이게 화채입니다. 저거는 옥시전 김치찜에 순두부 추가를 해서 많이 드세요. 아, 이거는 아직 출시는 안 한 거고. 개발 중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R&D 센터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라 김치찜 요새 마라를 좋아하잖아요. 여기에서만 팔고 있어요. 여기서 좀 성공한다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지겠죠. 매주 드시면 좀 어때요? 매주 맛있습니다. 항상 베이스는 같아도 여러 토핑을 돌려서 먹어서 그렇게 막 질리지는 않고요. 토핑을 돌려서 먹어봤을 때 어떤지를 또 품평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밥이 좀 꼬들한데 밥알이 좀 진해진 것 같아요. 밥도 품평하는 거예요? 네, 밥에서 냄새가 나는지 밥알이 진밥인지 된밥인지 조리하는 건 항상 체크를 하죠. 밥알 적으시는 거예요? 네. 계란찜은 좀 어때요? 네, 부드럽게 잘 됐는데 오늘. 그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 화채는 이제 식사 다 하시고 이제 디저트로 드시는 거네요? 네네. 크게 어때요? 딱 좋아요. 어때요? 이거요? 그때 처음에 엄청 짰었는데 많이 조절된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좀 짰어요? 네, 초반에 테스트 여러 번 해봤을 때는 짠맛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식사할 겸 이렇게 이제 다 드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차피 먹을 바에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서로 좋고 본사 사무 직원분들도 이걸 계속 먹어보고 현상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반대편 사무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결제할 게 있으면 결제하고 데이터 같은 거를 보통 많이 씁니다.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게 잘 와닿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촬영은 생각보다 재밌고 좋은 네.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또 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많이 보잖아요. 10대에 그렇게 게임밖에 모르던 청년이 20대부터는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돈을 벌기 일을 했는데 그때 어쨌든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일을 한단 말이에요. 딱히 목표가 없이.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그 후에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경험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다 하나씩 좋은 것들을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든 절대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그쵸. 열심히 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시간은 어차피 쓰게 돼 있고 여기서 인정받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보낸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해야지 그런 거랑 그 값어치가 다르다는 거. 그건 진짜 시간 낭비겠네요. 그쵸. 저는 어쨌든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저희 가장 큰 원동력은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네. 저는 또 나중에 복귀를 할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해보고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저는 그렇게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매장을 비슷한 매장과 비교해서 괜찮은 게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매장은 깔끔한지 싼지 비싼지 맛있는지 양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객관화가 있어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또 남편분이 살고 있는 모습을 아내분은 또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분한테 또 따뜻하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서야,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자기한테 평생 내가 책임감 있게 평생 힘들지 않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예서야 사랑해. 좀 이따 저녁에 또 같이 놀자. 휴먼스토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휴먼스토리입니다. 휴먼스토리를 운영하며 달려온 3년 동안 많은 출연자분들의 휴먼스토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출연자분들과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며 다양한 이유로 좋은 노하우들이 편집되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의 휴먼스토리를 담은 책 슈퍼휴먼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슈퍼휴먼은 영상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한 성공한 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차게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한 삶을 사시는 분들 또는 인생을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리고 상위 1%로 사시는 분들의 노하우까지 책 한 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님, 황복현 영림 회장님, 신달순 용평리조트 대표님, 역행자 저자 이상한 마케팅 송명진 대표님이 선택한 슈퍼휴먼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